또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 인증 퀴즈. 슈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기만 하면 선물이 팡팡. 여러분이 슈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애청자 인증 퀴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방송 중 한 부분을 짧게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듣고 뻐꾸기 소리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문제는 주관식으로 준비했으니 잘 들어주세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어제 방송된 주기자의 1분 코너에서 나온 말입니다. 인사,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인사 맞는 거죠? 국민만 보고 통합정치하는 거 맞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요, 인사하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기차 앞자리에 올려놓는 구둣발이 떠올라요. 또 시도 생각납니다. 돈도 실력이야. 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꾸짖으셨던. 정윤회 최서원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저자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촉과 감으로 그리겠습니다. 데이터가 결국 굴복하고 그렇죠. 도망갔잖아요. 네. 촉과 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네. 지금 전국은 데이터로나 그리고 또 상식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 많습니다. 촉과 감으로 좀 예상이 불허해요. 네. 잘 보면 또 촉과 감으로 그렇죠.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얘기해 보시면 촉감 한번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영일 법사님. 네. 아이고, 자, 벌써 그렇게 높은 자리로.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하루 만에 왔네요. 하루 만에 왔습니다. 네. 하루 만에 왔고 사실 어제 오후만 해도 대부분의 언론이 안철수는 없었다. 공동정부 물 건너갔다. 안철수계는 없었다. 공동정부 물 건너가나. 자, 일정을 다 취소했었습니다, 어제. 그럼 이제 인수위원장에 대한 거취까지 거론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갑자기 전격 회동, 만찬 회동 속보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웃음꽃이 만발하고 화기애애했다. 아니, 밥 한 번 먹는다고 웃음꽃이 막 피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자, 일단 인선에는 안철수계는 하나도 참여를 못했어요. 18명 중에 한 명도, 두 명도. 사실은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이 어디로 갈 것이다. 자리를 가지고 지금 고민까지 아니, 저는 그게 왜 이랬을까 하고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을 위해서 안타까운 게 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을 과기부 장관 후보 정도에 낙점하고 그리고 이태규 의원 계속 하마평에 올랐으니까 행안부 장관 후보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권 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은 중기부 장관 후보 정도가 절충안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된다고 다 하던데요. 그랬는데 통일부 장관 제안은 했다는 거예요. 관계자 제가 속보 자막을 보니까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는데 죽 먹으라고 했다. 그 본인은 거절한 거죠. 이태규 의원은. 통일부는 내가 안 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 사태로 이어지고 이상기류가 흐른 건데 이태규 의원을 중기부 장관 정도에 넣고 자, 이영 후보자가 이미 내정됐지만 또 이제 과기부는 이미 이창양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18개 부처 중에 2자리 정도를 안철수계로 넣어주면 이건 그냥 속되게 말해서 싸게 먹히는 거다. 싸게 먹는다. 18개 중에 한 3분의 1을 공동정부로 내준다 그러면 6자리잖아요. 2자리 정도 주고 구색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이거를 못하네. 이걸 안 하네. 이걸 안 하네. 안 하네.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건 윤석열 내각의 이제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제 결국 그래서 만찬 회동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안철수 위원장이 다 풀었을까? 오늘 아침에 의미심장한 얘기는 했어요. 이게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뻔한 일이 있었으나 있었다. 나는 끝까지 인수위원장직은 국민을 위해서 맡기로 하였다 네. 하고 출근을 했는데 네. 살짝 오늘 흘린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게 이제 과학기술 네. 그다음에 뭐 중소벤처 그다음에 보건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언을 계속 드리기로 했다. 네. 자 조언을 주는 것은 공동정부인가? 이건 일반적으로 이 정치학에서는 조언을 들으면 컨설팅이지 공동정부라고 하진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어쨌든 어제 좀 이 봉합의 분위기는 네. 조건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묘한데 조금 더 지켜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좀 재밌는 게요. 공동정부 물 건너갔다. 공동정부 흔들거린다. 이렇게 어제 저녁까지 기사 네네네. 쓰다가 둘이 당선이 나고 만났어요. 민수위원장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자 한치 흔들림 없다. 이런 기사가 100개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의기투합. 뭐 네. 이게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언론에게 잘 설명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잘 돌아왔다. 집 나간 네. 사람 잘 돌아와서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네. 그걸 또 그렇게 한치 흔들림 없다는 기사를 그렇게 써드리니. 깨질 뻔했는데 이제 한 팀으로 간다. 그런데 저는 자 공동정부라 함은 애초에 그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말로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깨질 뻔하다 보니까 아이고 종이에 비율이라도 3분의 1 아니면 적어도 이 18개 부처 중에 뭐 2석 이상 이렇게 쓸 거라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조언을 자주 듣기로 했다는 공동정부의 조건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조언을 하려고 해도 네. 직을 맡아야 대통령을 필요하면 국무회의든 아니, 지금-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껏 조언을 했는데 네.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은 했는데 네. 거부됐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능력과 인품에서 네. 결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자 윤석열 사람만 능력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호남 사람들 여성은 청년은요 능력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게 또 반론도 나오는데 그렇죠. 공동 정부는 쇼윈도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냥 네 지켜보시죠. 네, 지켜봐야죠. 어떻게- 네, 지켜봐야죠. 아직 자,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이제 걸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주가 감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네. 총리를 합해서 19명입니까? 총리 합쳐서 19명이죠. 19명입니까? 국무위원이 몇 명 정도? 네. 낙마 네.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낙마 예상 낙마가. 지금 제가 보기엔 한 확실시되는 인물은 네. 2-3명 정도예요. 2-3명. 네네. 가봅시다. 네. 약간 이제 가장 위험한 인물. 네. 지금 계속 언론 검증을 당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네. 후보자. 여기는 조국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반대급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딸과 아들이 이건 또 약간 상황이 다른 게 본인이 부원장, 병원장으로 있었던 경북대 병원에 의전원에 편입을 했는데 전공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 들어올 수 있었던 스펙은 자원봉사라든가 공동저자라든가 그래서 이건 너무 보도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2019년에 기시감이 든다. 데자뷰. 네. 그런데 마침 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또 조국 전 장관 수사, 예.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로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야 그러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수사하나?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장관 인사 아들의 표창장까지 들여다본다. 아들의 생활기록부까지 들여다본다. 뭐 저는 그렇게 찬성할 수만은 없어요. 네네. 네, 반대하는 입장인데 근데 지난번 공정의 잣대로 윤석열의 네네. 잣대가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예, 그냥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최강욱 의원도 고소된 거 아시죠? 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인 법률사무소 운영할 때 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네. 우리 그냥 저 법률사무소에 와서 청소도 하고 서류도 정리하고 일을 거들었는데 근데 법정에서는 이거 시간이 맞아? 아, 맞다. 당신들이 발급해 준 시간이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꼬박 와야 되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직원이 못 봤다는데 이렇게 해서 유죄가 나왔어요. 예. 지금 이 아들 문제가 정호영 후보자 아들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자, 한 학기에 19학점을 땁니다. 그럼 일주일에 오전 오후 수업을 들어서 주당 이제 19시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구원으로 같은 학기에 주당 40시간 근로를 했다. 이렇게 또 이 스펙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입학에 쓰였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을 다 합쳐보면 안 맞아요. 예. 시간이 넘쳐요. 그러면 수업도 듣고 근로도 하고 거기다 연구원 활동도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했다는 거거든요. 아침, 저녁, 새벽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잠을 안 자고 네. 주당 한 120시간 일하면 맞출 수 있는데 자 그런 미담으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자, 그렇죠.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굉장히 벌써부터 뜨거울 것 같아요. 뜨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인철 지금 이 사회부 장관 후보자인데 네. 이분이 외국어대 총장 지낸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건 또 영상과 녹취가 나오고 있는데 총장 갑질. 예, 학생 대표 등에게 아니 반말하면 안 되나? 반말하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갑질.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이 뭐냐면 김인철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가가 이제 논해지겠지만 젊은 층이 여기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특히 대학생층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애초에 좀 우려됐던 점이에요. 우리가 서육남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석을 보니까 서울 혹은 서울대 출신, 네. 지역으로는 서울, 대학으로는 서울대, 또 학과까지 치면 서울법대가 많고 60대, 지금 평균 연령이 60을 넘습니다. 59로 떨어졌다가 2명 발표하니까 60 위로 올라갔어요. 최연소는 한동훈 49. 네, 뭐 만 49. 네. 이제 앞으로 만 나이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남성 중심이에요. 여성 후보자가 3명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 남성이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그래도 5명이었다. 이런 비교도 나와요. 그러면은 서울대 출신의 60대이면서 남성들만이 능력이 있고 인품이 있는 것이냐. 근데 이 인품 기준에, 인품을 다른 말로 하면 도덕성인데 지금 이제 튀어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60대 아재들이 또 그 기질이 있거든요. 네.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 냈고요. 네. 그리고는 여기에 맞서서 윤석열은 한동훈 카드를 꺼내봤습니다. 네. 이 검찰개혁을 두고 한동훈과 벌이는 이 빅뱅, 이 부분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건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한동훈 청문회에서 다수 의석인 민주당은 결코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거예요. 부적격이라고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채택을 안 할 거예요, 보고서를. 그런데 임명 강행이 될 건 확실합니다. 한동훈 카드를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뺄 리가 없어요. 아직 한동훈에 대한 결격 사유라고 뭐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일부 나왔어요. 뭐 이제 배우자의 직업과 이해상충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나오겠죠. 네, 뭐 처가가 뭐 어떤 거 아니냐. 앞으로 지금 일부 또 부동산이 이제 수도권에 2개인데 왜 전세를 사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법 전문가들이 또 법을 잘 활용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당당하고 조리 있게 반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 민심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자, 5월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적어도 법무행정 부분, 특히 검찰 개혁 혹은 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동훈 대 민주당의 싸움이 몇 달 갈 거예요. 이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럼 한동훈과 민주당의 싸움에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내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방식으로는 검찰 정상화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검수완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언론이 만들어 썼는데 이거를 회자시킨 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검찰총장 거의 사직 마지막에 대구 방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 얘기가 그때 언론에 쫙 퍼지면서 뭐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놔두는 것이다. 라고 강한 반대를 피력을 하고 그리고 총장직을 던지고 정계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한 강한 저항의 상징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민주당의 일부가 윤석열을 마구 때리다가 윤석열이 팍 컸잖아요. 네.
한동훈을 때리다가 네. 정치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큰데 네.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뭐 있어요. 이제 이 또 향후 언젠가 차기든 차차기든 대권 주자로 키우는 것 아니냐. 근데 저는 그것은 피치 못하게 가야 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무적인 자리예요. 아니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에요, 사실상. 물론 우리가 정치인의 범주를 협소하게 보면 국회의원직, 선출직을 얘기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으로 시작하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정치의 길을 이미 시작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평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도 좀 네. 담아야 되겠어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장 후보 지금 고민이죠. 전략공천은 정했는데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반발했습니다만 네. 나를 포함해서 전략공천을 하라. 나를 전략공천하라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 당 지도부의 고민은 뭐냐면 그 이상의 체급이 되는 인물을 모셔올 수 있어야 하는데 오세훈을 이길 수 없어요.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론조사 카드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도 그닥 지지율이 세게 나오지 않아요. 네. 과반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오세훈 현 시장에 지금 민주당이 대항마가 없다. 조금은 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부에서 이제 86그룹을 중심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그렇게 비판하고 안 된다 했던 입장들이 좀 구색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마지막까지 좀 이제 특단의 노력을 하리라고 기대해보고 어떤 신선하면서도 강력한 인물이 나올지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 아니다. 보여집니다. 이낙연 이 카드가 정도? 한 예. 주진우? 아, 왜 그러세요? 주진우 카드? 네. 유시민 얘기도 있어요. 있어요. 이낙연 얘기 있습니다. 강경화 얘기 있고요. 있습니다. 박영선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또 박용만 이제 전 대한상위 회장 얘기도 네. 있죠. 그분은 생각이 없고요. 없다고 얘기를 했고. 송영길 그다음에 박주민 있습니다. 박주민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가상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대결 구도를 보면 이 그냥 1대1로 오세훈과 붙었을 때 참 재밌게도 지금 이야기한 송영길, 박주민, 뭐 이낙연, 정세균이 다 비슷해요. 네. 3, 그래요? 40%대. 아, 그래요. 그럼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싸움이네요. 어려운 싸움입니다. 자, 서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뭐 표정 관리 중입니다. 그렇죠. 즐거워하는데 윤심이 너무 세서 윤심이 너무 세죠. 이게 지금 이게 일단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서울은 뭐 오세훈 시장은 현 시장이니까 윤심이 작동하는 게 경기도. 이게 이제 일주일이면 결정 나는데 네. 김은혜 예비 후보냐 유승민 예비 후보냐. 네. 만약 김은혜 예비 후보 지금 지지율 쭉쭉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뭐 밀고 나가면 윤심이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밀어주고 당겨주고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네. 대구는 이건 여야 싸움도 아닌데 네. 경선이 곧 본선인데 지금 이 참 재밌죠. 3파전 홍준표, 이 김재원, 유영하. 네. 우선 이 김재원과 유영하의 단일화가 박심으로 되겠는가. 그다음에 홍준표를 혹시 누가 이기는 이변이 일어나겠는가. 청취연구소 흥미진진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 6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01